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트윈 온라인 전시의 뒷톤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 주최기관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장상수 과장님. 네, 그리고 플랫폼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크렌진의 숄텐 헤이르트 연구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디지털 트윈 온라인 전시회, 이거 어떤 전시회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장상수 과장입니다. 저희 그 디지털 트윈 온라인 전시회 줄임말로 디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특히 이제 수출에도 굉장히 타격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이제 그 수출 기업의 타격에 어떤 피해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 지금 해외 전시회들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모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 전시회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CES 같은 그런 전시회들 다 취소가 됐죠. 내년에 이제 CES 같은 전시회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산업 쪽의 전시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노버 메세라는 전시회가 있는데, 그 전시회 같은 경우도 원래 4월에 개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장비가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바이어와 이제 셀러가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어떤 그 소재라든지 어떤 그 제품, 부품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지만 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오프라인에 친화된 그런 이제 산업인데, 사실 오프라인 마케팅의 어떤 핵심적인 수단인 전시회가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 기계산업 이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제 전시회를 만들어서 이런 피해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을 하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대부분 기계산업 쪽은 중소기업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자금력이 많거나 뭐 관련해 가지고 리소스가 많은 기업들은 자체적인 온라인 전시회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계산업 중소기업들을 어떤 피해 부분들을 이제 그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온라인 전시회 지원 사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 전시회, 디지털 트윈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전시회뿐만 아니라 각종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고, 또 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지금 온라인 전시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하는 이 디톤이 다른 온라인으로 전시되는 여러 전시회들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산업이라는 그 산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그런 제품들을 보고 해야 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힘들죠. 네. 아무래도 화면을 봐야 되고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만져볼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뭐 고화질의 영상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거나, 혹은 뭐 어떤 제품의 어떤 이미지, 제품의 설명 자료, 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죠. 네. 사실은 가장 바이어들에게, 특히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를 이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런 기계 장비가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제품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혁신적이고 이게 내가 자랑을 하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온라인상에서 구현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이 디지털 트윈 온라인 전시회의 핵심적인 차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바이어들하고 그다음에 업체 담당자분들이 오프라인 전시회에서 만나시게 되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상담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 보안 사항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특별한 고객에게 특별 할인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만나서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뭐 AS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그냥 뭐 화상 뭐 전화를 이런 걸 해가지고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뭔가 프라이빗한 특별한 공간에서 바이어와 셀러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품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 기계 장비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계 장비 같은 경우는 핵심 생산 설비이기 때문에 내 생산 라인, 내 제조업의 생산 라인에서 전체 라인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VR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입체적으로만 보인다고 되느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진짜 내가 눈앞에서 실제 제품을 보는 것과 같은 체험 이런 거를 해줘야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어쩔 수가 없이 온라인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마케팅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이제 괜찮아지고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죠. 언젠가는. 그랬을 때는 직접 만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사전에 온라인 단계에서 충분히 내 제품과 기술에 대한 어떤 마케팅 어필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온디맨드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소규모라도 이제 만나서 안전하게 만나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전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온라인 전시회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마 진행자님께서도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연초에 터지고 나서 온라인 전시회들이 굉장히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도 참고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온라인 전시회들 잘하고 있는 것들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방식의 온라인 전시회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보통 인터넷 쇼핑몰들이 많잖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당연히 온라인 마케팅은 기본적인 이제 홍보 수단이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전시회라고 말하는 많은 전시회들이 예전에 그 인터넷 쇼핑몰의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3D, 우리가 3차원 VR 전시회라고 말하는 것들도 보면은 그 360도 파노라마 뷰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3D의 어떤 이미지들인데 이 이미지들을 이어 붙인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까이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3D VR이 아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 이제 저희의 디톤 디지털 트윈 온라인 전시회는 네. 실제 전시회랑 완전히 똑같은 오.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 기존 전시회와는 완전히 다른 전시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실제 내가 눈으로 보는 거와 거의 흡사하게 구현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앞서 있었던 강연들에서도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 키워드가 꽤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궁금했던 점이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좀 어떤 것인지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네덜란드에서 킹게트라고 합니다. 네. 그 디지털 트윈은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맞아서 이렇게 빅데이터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도 그대로 실제 실물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라는 뭐 만들고 디지털 활용한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오퍼레이션, 유지 보수 및 제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라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쌍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처럼 디지털로 구현된 똑같은 두 개의 무언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디지털이 실제와 똑같은 공간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런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보통 어디에서 활용되는지 저희가 좀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좀 사례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술은 주로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많이 쓰는 거고 거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와 디지털 융합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실제 뭐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가상에서 그 트윈을 만들어 가지고 뭐 테스트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만들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뭐 스마트 시티도 이렇게 디지털 트윈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도시를 완벽하게 이렇게 뭐 구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교통 문제나 뭐 스마트 뭐 그리드 같은 에너지 시스템 그런 것들 디지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 뭐 AI 기술 그리고 뭐 5G 네트워크 같은 이렇게 핵심 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분야, 그러니까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에 결정하는 AR이나 뭐 VR과 같은 시각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회를 하면 다른 전시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숄텐 과장님 설명 잘 네. 해주셨고요.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진행자님께서도 아까 말씀 잘 해주셨어요. 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 실제 사물, 이 피지컬이라고 하죠. 이거를 똑같이 온라인상에 디지털화 시킨 그 쌍둥이가 바로 디지털 트윈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그냥 모습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네. 이런 볼펜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모양도 똑같지만 이게 기능도 똑같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뭐 스프링이랄지 무슨 이런 심이랄지 이런 것들의 부속품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이 아까 숄텐 과장님 잘 설명 주셨지만 활용되는 부분, 산업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느냐.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먼저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하겠죠. 네. 설계를 하고 나서 이 제품이 진짜 만들어지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 볼펜을 사용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사용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때 디지털 트윈이 먼저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떤 고장이 나는 문제라든지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을 사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다,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아까 또 숄텐 과장님께서 스마트 팩토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사실은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하나로 융합하는 그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장 설비나 어떤 생산 라인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디지털로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사람이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뭔가 조작을 하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아도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도 충분히 이제 이게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고장이 난 거를 고친다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과정, 프로세스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다고 하면 생산 라인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이게 다 데이터화돼서 관리가 될 것이고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겠죠. 네. 이제 우리가 그걸 머신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려면 결국에 필요한 기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네. 그 많은 데이터들을 사람이 관리하거나 이제 운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이 그걸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그런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막대한 빅데이터가 이제 운송이 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5G 기술이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운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사람 손이 많이 안 가더라도 공장에서 충분히 이제 원하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은 예전부터 나온 말이에요. 이게 뭐 최근에 갑자기 뭐 이렇게 나온 말이 아니고요. 앞서 연사분들께서도 아마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을 설명하시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부터 이제 활용되던 기술이고, 근데 저희가 전시회에서 왜 이거를 활용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 그리고 멀리 있는 해외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제품을 봤을 때 이게 실제 제품과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실제 제품의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더라도 이게 3차원으로 만들어진 트윈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실제 제품하고 뭔가 조금 차이가 생긴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시장에서도 이 제품을 실제 제품과 100% 똑같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만 똑같은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구성 부품들, 동작, 작동하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100%로 구현을 해야지 그게 전시장에서 정말 제품을 전시하는데 제대로 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이 저희 디지털 트윈 온라인 전시회가 제품만 디지털 트윈이냐? 이게 아닙니다. 저희는 관람객들, 바이어들, 그리고 전시에 참가하는 참가 기업들, 그분들이 전시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순간 완전히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킨텍스 전시장이 있잖아요, 일산에.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시장인데 저희 기관도 킨텍스에서 이제 오프라인 전시회를 많이 합니다. 매년 저희가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엑스, 서울의 코엑스 전시장도 굉장히 큰 전시장이 있잖아요. 저희 온라인 전시장은 이 전시장, 오프라인 전시장과 똑같은, 하지만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멋있고요. 훨씬 더 넓은, 아마 킨텍스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1, 2 전시장 합쳐서 10만 스퀘어미터 정도 되는데요. 킨텍스 전시장이. 저희 디지털 트윈 온라인 전시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24만 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실제 전시장. 이 전시장이 모양만 전시장이 아니에요. 실제 그 건축을 저희가 다 했습니다. 건물을 다 지었고요. 그 오픈월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3D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네. 게임이랑 똑같아요. 게임에 보통 보시면 구현되는 그런 세계들이 그냥 이미지만 3차원이 아니거든요. 실제 그 땅, 하늘, 뭐 지어진 건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제로 다 3D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저희 온라인 전시회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전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공간들, 그 건축물들,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로비 같은 게 있겠죠. 이따 다 보시겠지만 그런 로비, 거기에 뭐 하다못해 놓여진 의자 하나도 완전히 다 하나하나가 다 실제 입체 3D로 구현된 VR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전시회를 가보면 전시 부스들이 있잖아요. 제품들을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치물로 부스를 구현을 해놓는데요. 이것도 저희는 완전히 실제 전시 장치와 똑같은, 전시 부스 장치와 똑같은 그런 전시 부스를 VR로 구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장에 들어와서 체험하시는, 경험하시는 관람객들, 참가 기업 담당자분들, 해외 바이어분들이 완전히 실제 전시장에 온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희 디지털 트윈 온라인 전시회 디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양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기능까지 똑같은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가지고 전시회를 내가 일방적으로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장소에 간 듯하게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구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술이 VR이 될 것 같아요. VR 기술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VR 기술 좀 어떻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렇게 디토는 PC나 스마트폰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는 하는데, 네. 근데 VR 방식으로는 뭐 이렇게 돌아가게 되시면은 일단은 제일 실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특히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제품을 똑같이 만들었지만 이 만져보는 거는 VR 기계는 쓰고 하면은 제일 좋기는 하는데,
다만 이렇게 실감 이렇게 나는 VR 기계는 사용하는 분들 세계적으로 많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뭐 PC나 스마트폰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 만들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코로나도 그렇고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이 VR 기계도 좀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기계는 쓰고 HMD 쓰고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그 디톤 온라인 전시장에는 좀 어떻게 입장하고 어떻게 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일단은 오픈북 방식으로 우리는 디톤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기 계정만 만들면은 네. 이렇게 뭐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는 돌아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기 같이 업체들 이렇게 방문할 수 있어요. 여기 같이 전시 부스를 네.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거기는 한 10만 명 이상 네. 사람들이 돌아갈 수는 있고 오. 제가 방문하고 싶은 업체도 방문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내 명함도 거기는 남기고 그 다음에는 연락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내 개인 아바타를 만들 수 있어요. 내 개인 아바타 만들고 뭐 내가 뭐 여자 될 수도 있고 네. 내 얼굴 뭐 예쁘게 잘생기게 오. 만들 수도 네. 있고 그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기능이 또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은 아바타 실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 건데 그 아바타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카툰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업체에 대한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면은 저 이렇게 연락을 해서 네. 그것도 가능하고 그 데이터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채팅으로도 가능하지만 네. 채팅이 아니라 이제 음성으로도 대화가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채팅도 가능하고 음성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비디오 채팅까지는 지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좀 이렇게 빨리 이동하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텔레포팅 가능 기능도 있어요. 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소도 넓고 참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의 어떤 그 상품들만 좀 따로 이렇게 좀 모아서 보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도 가능합니다. 네, 거기 장바구니에서 이렇게 뭐 내가 관심 있는 업체들 좀 이렇게 표시하고 네. 계속 그 친구들한테 뭐 연락하고 뭐 정보 받을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정말 어떤 쇼핑몰에서 물건을 좀 구입할 때 물건 목록이 많으면 좀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따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역시 여기 디톤 온라인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업체들을 좀 장바구니에 담가 놓았다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거 혹시 좀 추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저희 숄텐 연구원님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근데 오늘 또 라이브 방송하신다고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 진행자분께서 네. 좀 긴장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VR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VR이라는 게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에 AR이나 VR이 또 나중에 핵심적인 어떤 기술이 될 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숄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데이터를 시각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AR이라고 하는데 사실 AR이나 VR이나 이게 뭐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 어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실제 화면에서 가상의 디지털 트윈을 노출시킨다고 하면 그게 결국 AR이 되는 거고요. 그 실제 화면 대신 전체를 다 가상의 환경에서 그 디지털 트윈을 노출시키게 되면 그게 VR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AR, VR 이 기술이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많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사실 아마 진행자님 혹시 그 포켓몬고 네. 그런 게임 해보셨죠? 기억납니다. 몇 년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AR, VR 기술도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이에요. 이게 뭐 최근 들어서 갑자기 뭐 부각된 기술은 아니고 다만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때 결국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의 그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시각화시키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걸 장비를 착용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HMD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우리가 뭐 VR 게임 존, 게임방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런 장비를 착용을 하고 가상현실 세계에서
막 모두 만져보고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도 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장비가 무겁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멀미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존의 눈앞에 보이던 세계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세계를 뇌가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또 어지럽기 때문에 오래 끼고 있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장비를 경량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런 어지러움증 없이 실제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과 똑같은 장면처럼 보이게끔 구현할 것이냐.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AR, VR 기술의 어떤 발전을 향방을 정하는 그런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요. 결국에 그러면 이제 저희 디지털 트윈 온라인 전시회가 VR 전시회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뭐 장비 끼고 보고 이러면 너무 어지럽고 또뭐 장비 너무 무거우니까 오랫동안 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아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기술들이 아직도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장비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VR 버전은 이제 조금 이따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활용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비의 어떤 그 경량화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혹은 그 장비가 시중에 출시되는 장비들이 많아요, 종류가. 네. 근데 뭐 개중에는 가벼운 것도 있고 뭐 좀 무거운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끼고 했을 때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움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무조건 이거는 너무 현실과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VR은. 그거는 저희 디지털 트윈 온라인이 어떤 그런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장비의 문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분명히 기술이 발전을 할 것이고 그런 디스플레이 장비도 엄청난 발전을 이룰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VR 전시장을 즐길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즐겨야 돼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PC, 네. 우리가 이제 게임하듯이 똑같이 PC 환경에서 그걸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걸 활용해서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VR의 효과가 많이 나지 않느냐라고 안 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이번에 개최한 온라인 전시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월드 방식의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전시관이기 때문에 VR 장비를 끼고 봤을 때만큼의 어떤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정말 실제 전시회에 와 있구나, 실제 내가 전시 제품을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의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VR 기술, AR 기술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들어보셨죠? 네. 예. 지금 이제 역점적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분야인데 어떤 기계 산업 같은 전통 산업을 우리가 이제 DNA라고 하죠. 데이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AI 같은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과 융합을 시켜서 고도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이 전시회도 마케팅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시회를 저희가 디지털 트윈 전시회를 함으로써 어떤 그 전통 산업의 디지털 혁신 이걸 선도하고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는 결국 이 데이터의 시각화를 어떻게 잘 시키느냐. 단순히 마케팅 용도로도 쓸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런 디지털 트윈 제품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제품을 이제 디지털 모델링을 시킨 업체에서 어떤 임직원들에게 어떤 제품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교육 훈련 매뉴얼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교보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장비를 만져보고 이렇게 실습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교육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VR 디지털 트윈 제품을 교육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교육 사실
무겁고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작업을 하다가 고장을 낼 수도 있잖아요. 교육생들이. 그렇게 되면 또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 이 VR로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런 위험이 다 사라지게 되죠. 완전히 가상현실에서 제품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뭐 혹시나 누가 실수를 해도 제품이 고장날 그런 염려가 네.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생들은 실제 제품을 만지는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하면서 그 교육을 하는 주체인 업체에서는 어떤 그런 리소스라든지 리스크라든 걸 이런 거를 없이 편하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 업체 내부의 임직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바이어들, 또 고객들, 나중에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고 난 고객들이 네. 이거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디지털 트윈 제품이기 때문에 원격으로 그 제품의 모니터링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디지털 트윈 온라인 전시회는 전시회를 넘어섭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 전시장에 가보시게 되면 그 전시장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한 개 기업이 그 제품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제품 100개 있다고 그래서 100개를 다 전시할 수 없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쵸. 운송하는 문제도 네. 있고요. 근데 저희 디지털 트윈 온라인 전시회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정말 내가 제품을 100개 전시하고 싶다. 정말 저희 주최 기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100개 전시할 수 있습니다. 100개 전시했다가 1초 만에 다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전시장 자체에서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전시품을 분해하거나 조작하거나 못합니다. 그 참가업체 담당자 전문가의 입회하에 아주 그 기본적인 거 마케팅에 필요한 정도까지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분해도를 내가 자세히 안에를 보고 싶다. 네. 이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제품을 완전히 뜯어서 분해해가지고 안에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작동되는 방식, 이게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 전시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복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시회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전시 못하니까 우리 이제 마케팅 어떻게 해? 라고 고민하시는 많은 기업체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해보면 예전에 오프라인에서는 할 수 없었던 더 수많은 기능들, 더 어떻게 보면 참신하고 혁신적인 기능들을 다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온라인 전시회의 장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 디지털 트윈 온라인 전시회 딕톤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입장, 우리가 로그인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할 때 이제 내 모습과 이제 흡사하게 혹은 뭐 실제 나보다 더 예쁘게, 멋있게 이렇게 아바타로 만들 수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아바타로 나는 그냥 싫다 아바타도 그냥 뭔가 조용히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오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아바타가 싫은 사람들은 혹시 어떻게 뭐 다른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할까요? 네, 우리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아바타 보이기 싫다 네. 그런 분이 아바타 완전히 사라지게 그런 모드도 따로 설치됐습니다. 네. 그러면 아바타를 통해서 입장을 할 수도 있고 혹시 그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바타 없이 네. 그냥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그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이 딕톤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기 이제 슐텐 과장님께서 아바타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아바타라는 거는 이제 나의 분신이죠. 나의 분신인데 나의 얼굴과 똑같은 내 진짜 모습과 똑같은 얼굴을 보여주게 하는 것도 추후에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온라인의 장점이 또 익명성이죠. 내 진짜 얼굴을 보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바타만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슐텐 과장님께서 아바타들 막 돌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싫다. 나는 그냥 조용히 나 혼자 네. 전시장을 관람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바타의 소거 모드, 워프 모드를 활용해서 충분히 편안하게 관람을 네.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아바타들은 걸어갈 수도 있고요. 뛰어갈 수도 있고요.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전시장에서는 그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힘들어도 그냥 헥헥대면서 네. 그 넓은 전시장 다 돌아다니면 하루가 다 가죠. 근데 온라인 전시회에 오시게 되면 네. 뭐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의 제품들 관람할 수 있고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관람객이 몇 명 왔구나 확인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세계관 자체가 조금 더 해외 바이어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 계신 많은 관람객분들의 흥미를 좀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냥 식상한 그냥 기존의 그냥 땅 위에 전시장을 구현한 게 아니고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공중에 전시관이 부양해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시관 건물이 하늘에 하나 떠 있고요. 그 옆에는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건물이 또 하나가 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이렇게 2개, 3개, 4개 계속 무한대로 저희가 전시관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전시장 건물하고 컨퍼런스 홀이 2개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버추얼 오피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개인 독립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온라인 전시관에 입장하시는 모든 관람객분들, 해외 바이어분들, 그다음에 참가 기업 담당자분들은 그 버추얼 오피스를 하나씩 제공받게 됩니다. 이게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네. 굉장히 안락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뭘 하시냐?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제 입장할 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오피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제가 원하는 바이어 입장에서 원하는 기업의 제품들 뭐 여러 개 있겠죠. 한번 보고 왔어요 전시장을. 근데 나 이거 다시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 그 제품을 불러올 수 있어요. 엄청 큰 제품도 네. 엄청 큰 3D 디지털 트윈 제품도 축소해가지고 내 사무실에 불러와서 내가 직접 이거를 이리저리 뜯어보고 돌려보고 분해해보고 조작해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시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석해보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참가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어쨌든 대면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긴밀하게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원하는 나의 고객사, 나의 바이어분들을 나의 독립된 어떤 밀폐된 공간으로 초청을 해서 긴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 보안 솔루션에 의해 보안 프로토콜에 의해 완벽하게 그 내용이 보완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보안이 잘 유지가 안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절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어들과 대화하는 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둘만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한 어떤 가격적인 문제라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보안에 대한 부분들 원활하게 바이어분들하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대화하듯이 그 독립된 공간에서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 전시관의 특징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오프라인 전시회에 가보시면 사실 저희 전시를 주최하는 저희 기관 입장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업체들이 전시하는 자리, 부스 위치라고 하죠. 네. 좋은 자리 달라고 자꾸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 전시관은 아무래도 입구가 정해져 있고요. 입구가 정해져 있다 보면 그 입구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죠. 네.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넓은 통로 옆을 달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당연하죠. 그게 같은 돈을 내고 전시회에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해야 바이어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정하게 이 부스 배정을 하지만 트러블은 항상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니즈를 저희는 다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현실에서는. 근데 온라인 전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텔레포트라고 하죠. 저희가 순간이동 방식으로 전시장에 입장합니다. 네. 바이어가 처음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추얼 오피스에 처음에 입장을 하게 되고 버추얼 오피스에서 내가 원하는 기업체 앞으로 바로 순간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기업체 앞이 아니고 그냥 전시장 바깥에서부터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전시장 외부에 그대로 순간이동해서 그게 동서남북해서 그 스팟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전시장 안에서 난 바로 들어가고 싶어. 전시 로비에서 들어가고 싶어. 순간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런 위치를 고수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위치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구역에 전시 부스를 설치하든 모두가 페어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네. 바이어들에게 노출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저희 온라인 전시회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해외 바이어분들이 오시면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통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용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뭐 구글의 통번역 솔루션이나 네이버의 파파고 같은 상용 솔루션이 네. 있는데 그런 걸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실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그래도 원활하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들, 동시 통역사들이 온라인상에 로그인만 하면 저희가 다 배치가 돼 있는 거죠. 이 기능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내년 네. 3월 달에 공식 오픈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할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동시 통역사 분들을 호출하게 되면은 원하는 자리에 네. 원하는 업체가 그 통역사를 호출해서 오게 되면 언제든지 와서 그 통번역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해외 바이어들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네. 훨씬 더 효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90%로 정부 지원으로 이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업계 관심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90% 이상 지금 참가 모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기계업계 관련 이제 참가 기업을 참가를 원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온라인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내일 이제 프리 오픈을 하고 나서 안정화 기간을 3개월 정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3월 16일에 네.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트라에서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트라 무역관에서 해외 바이어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니까 믿어주시고 이 온라인 전시관 많은 네. 참여 그리고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장상수 과장님께서 이 디톤에 대해서 뭐 홍보에서부터 자랑에서부터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장상수 과장님 감사드리고요.